자, 이제 갑니다. 복습 과정에서 얘네들을 다시 공부할 건데 이건 뭘까요? 12C 이건 무슨 뜻일까요? 이거 우리나라 말로 무슨 뜻이에요? 12C 이건 6C는 원자번호 6번인 탄소였는데 얘는 뭘까요? 질량수가 12인 탄소. 질량수가 12인 탄소. 이런 뜻이고요. 됐죠? 자, 이제 이건 뜻이 뭘까요? Na 플러스. 원자인데 전하량이 플러스일 수 있나? 없어요. 그래서 이거 중학교 때 배우죠? 뭐라고 그래? 에? 나트륨, 우리나라 말로 써요. 나트륨, 뭐라고요? 이온. 되셨나요? 나트륨 이온. 이런 뜻이에요. 자, 이제 갑니다. H2. 이게 무슨 뜻이게요? H2. H 원자 몇 개로? 2개로 이 물질이 만들어집니다. 얘 이름이 수소예요. 자, H 원자 2개로 구성된 수소 분자. 이런 뜻이에요. 아시겠죠? 오케이, 바리? 이런 것들 아셔야 돼요. 그래서 저번 시간에 이제 뭐 배우셨냐면 얘네들을 알아내는 방법을 좀 배웠어요. 알겠죠? 얘 원자번호 뭐하고 같다 그랬죠? 원자번호 양성자수와 같아요. 뭐 같다고요? 양성자수와 같아요. 그죠? 그리고 원자인 경우에만 뭐하고 같아요? 이렇게 양이온이면 이게 양성자수하고 전자수하고 안 같거든요. 원자인 경우에만 전기적으로 중성인 원자인 경우에만 양성자수와 전자수가 같죠. 되셨나요? 네. 갑니다. 마지막으로. 자, 이거예요. 질량수. 질량수는 어떻게 정하죠? 양성자수에다가 중성자수를 더해서 계산해요. 됐죠? 오케이. 되셨나요? 네, 이거를 잘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거 배우셨냐면 뭐 이런 것들을 배우셨어요. 원자번호 1번 질량수 1짜리, 원자번호 1번 질량수 2짜리, 원자번호 1번 질량수 3짜리의 관계에 대해서 1, 2, 3의 관계에 대해서 배웠어요. 얘네들은 무슨 관계죠? 너무 덥죠? 안 더워요? 너무 덥죠? 살짝 온도가 내려가면 저한테 다시 틀어달라고 그러세요? 아시겠죠? 너무 더우면 또 감기 들 수 있으니까. 다시. 자, 갑니다. 원자번호 1번이에요. 같은 수소라는 원소예요. 그런데 뭐가 다르다? 질량수가 다르다. 그죠? 지금 질량수가 질량수가 다른 관계이다. 나오죠? 이상하네. 나왔다 안 나왔다. 자, 질량수가 다른 관계이다. 이걸 뭐라 그러냐면 수소의 동위원소 이렇게 한다. 동위원소. 그죠? 그래서 얘네들을 양성자수하고 중성자수 공부를 했어요. 그죠? 양성자수는 원자번호가 1번이기 때문에 전부 다 1. 됐죠? 오케이. 자, 중성자수는 1에다 뭐 더하면 1 나와요. 뭐죠? 0. 그죠? 그래서 아까부터 강조했는데 수소 원자핵은 양성자 하나만. 아시겠죠? 중성자 없이 양성자 하나만. 되셨나요? 자, 그 다음에 얘는 중성자 몇 개? 하나. 얘는 중성자 몇 개? 2개. 그래서 그릴 때 이렇게 그린다. 동글뱅이의 빗금. 자, 그 다음에 얘는 동글뱅이의 빗금 2개. 자, 이런 것도 시험 문제 잘 나오는데요. 자, 동글뱅이는 양성자일까요? 중성자일까요? 빗금은 양성자일까요? 중성자일까요? 이런 얘기예요. 자, 동글뱅이는 양성자예요? 중성자예요? 양성자입니다. 이유가 뭐냐면 원자번호 1번 질량수 1짜리는 그죠? 수소 원자핵은 양성자만 있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동글뱅이가 양성자예요. 그러면 빗금은 뭘까요? 빗금은 중성자예요. 아시겠죠? 이게 이제 우리가 원자 모형이라고 보실 수 있어요. 이 세 개의 원자 모형, 원자핵의 모형.
됐죠? 우리가 원자를 공부한 게 아니라 원자 핵을 공부한 거니까. 됐죠? 되셨나요? 자, 이제 저번 시간에 제가 예고했던 거 두 번째 거 보겠습니다. 밑에 거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위에 거 공부했잖아요. 그죠? 밑에 걸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자, 갑니다. P하고 N하고 붙어 있네요. 자, 이제 프로톤이 양성자고요. 자, 뉴트론이 중성자예요. 얘가 가다가 누굴 만나냐면 뉴트론을 먼저 만났어요. 알겠죠? 뉴트론을 먼저 만났어요. 그러면 프로톤 하나에 뉴트론 몇 개? 뉴트론 두 개짜리가 되죠. 얘가 가다가 누굴 만났냐면요. 다시 프로톤을 만났어요. 아시겠죠? 양성자를 만났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프로톤 하나, 뉴트론 하나, 프로톤 하나 이런 원자핵이 돼요. 이해하셨죠? 이제 시작합니다. 첫 번째, 얘 정체가 뭐라고요? 이 양성자 정체가 뭐라고요? 양성자의 정체가 뭐라고요? 얘가 양성자고 얘가 중성자거든요? 그죠? 이 양성자의 정체가 뭐라고요? 원자 번호 1번 질량수 1짜리 수소 원자핵입니다. 수소 원자핵. 되셨죠? 오케이. 자, 다시 이쪽으로 갑니다. 양성자 하나, 중성자 하나. 이 물질 뭐죠? 양성자 하나, 중성자 하나. 양성자가 하나니까 원자 번호가 1번이고요. 그쵸? 그러면 수소예요. 양성자 하나면 수소. 그죠? 그 다음에 양성자 하나, 중성자 하나니까 어떻게 된다고요? 질량수가 2죠. 원자 번호 1번 질량수 2짜리를 뭐라고 그런다고요? 중수소 원자핵이라 그래요. 되셨나요? 자, 뒤쪽에 제가 쉬운 문제만 붙여놨다고 이 단원에서 그렇게만 시험 문제가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아시겠죠? 네. 실제로 제가 이거를 열심히 설명드린 이유가 그거예요. 그 다음에 얘는 어떻게 쓰기도 하냐면 중성자는 표기할 때 이렇게 표기해요. 중성자니까 양성자 수가 없으니까 원자 번호가 제로고요. 중성자니까 뉴트론이라고 쓰시고 N 그 다음에 질량수는 얼마냐면 1. 이게 중성자 표시 방법이에요. 아시겠죠? 되셨나요? 오케이. 됐죠? 그러면 이거 얘가 심각하게 시험 문제인 거지, 그치? 얘가. 그죠? 얘가 뭘까요? 라는 거예요. 알겠죠? 시험 문제는 대부분 밑에 거 시험 문제 내면 얘가 뭘까요? 아니면 얘가 뭘까요?를 물어보거든요. 얘는 잘 안 물어봐요. 아시겠죠? 얘 뭘까요? 원자 번호 몇 번? 원자 번호 1번이에요. 그럼 당연히 수소죠. 됐죠? 그리고 질량수가 하나, 둘, 세 개예요. 그러니까 3이죠. 되셨나요? 네. 자, 이걸 뭐라고 불러요? 삼중수소 원자핵. 이 답인 거야. 그러니까 쉽게 하면. 아시겠죠? 내신 문제의 답. 됐죠? 그러면 얘는 뭘까요? 얘는 원자 번호가 2번이죠. 왜냐면 양성자가 2개 들어있으니까 원자 번호 2번. 그 다음에 헬륨이죠. 그리고 질량수가 하나, 둘, 셋, 넷, 4개니까 질량수 4. 되셨죠? 네. 그래서 이걸 헬륨 원자핵이라고 해요. 또는 헬륨 4 원자핵 이렇게 얘기해요. 이해하셨나요? 네. 핵 합성 과정을 모르시면 정말 답이 없어요. 저번 시간에 굉장히 공들여서 한 게 3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빅뱅 이론, 두 번째가 빅뱅 핵 합성, 세 번째가 빅뱅 이론의 증거예요. 아시겠죠? 오케이. 자, 갑니다. 다음 페이지. 네, 다음 페이지. 빅뱅 이론의 증거 가기 전에 확인 예제 중에 질문하겠습니다. 이게 확인 예제를 안 푸시는 경우 때문에 제가 되게 곤란한데요. 확인 예제 안 푸시면 큰일 나요. 아시겠죠? 확인 예제 푸셨나요? 제가 다른 쪽 명인에서 2개 학원에서 각각 확인 예제 중에서 질문을 받았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학생들이 어렵다고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이 확인 예제가 제가 교과서 4개를 펼쳐놓고 그 4개 중에 앞쪽 부분 빅뱅 이론에 관련된 내용 중에서 교과서 문제 중에 괜찮은 것만 뽑고 아시겠죠?
그 다음에 핵합성 과정에 대한 내용, 문제 중에, 교과서 내용 중에 중요한 것만 뽑은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가끔 확인 예제 중에 밑도 끝도 없는 경우가 있긴 해요. 뭐냐면, 밑도 끝도 없이 뭐, 휴대폰의 스펙트럼을 관찰해 보자. 이게 끝이야. 무슨 얘기 알지? 에? 휴대폰 액정 화면에 스펙트럼을 관찰해 보자. 그게 끝이야. 밑도 끝도 없지, 그지? 예, 그런 경우가 있어요. 아시겠죠? 그 왜 그런 거냐면 교과서 문항을 교과서 뭐 생각해 보기 뭐 이런 문항 있잖아요. 그걸 뭐로 바꿔 놓은 거냐면 확인 예제로 바꿔 놓은 거예요. 아시겠죠? 혹시 답이 뭔지 알아요? 방금 전에 얘기한 거 제가? 휴대폰은요, 모든 색깔 다 보여주고 있죠. 빨주노초 파남보. 그쵸? 얘 찍으면 어떻게 나와야 돼? 스펙트럼 지금? 빨주노초 파남보 다 나와야 돼요. 연속 나와요.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그 확인 예제는 뭘 알려주고 싶은 거냐면, 연속이에요. 이거 알려주려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되셨나요? 네, 오케이. 자, 그럼 확인 예제 중에 질문이 없다는 거죠? 다음번에 확인 예제 꼭 푸셔야 돼요. 아시겠죠? 네, 확인 예제 꼭 푸셔야 돼요. 작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어떤 학생이 이런 거, 선생님, 저희 요번에는 확인 예제만 따로 안 뽑아주세요. 그래서, 그래, 뽑아줄게. 그리고 확인 예제만 따로 뽑아줬거든요. 그랬더니 옆에 있는 애가, 야, 그거 뭐 하라고. 야, 너 몰라? 우리 학교 중간고사에서 이 확인 예제에서 시험 문제 나왔잖아. 그 친구는 몰라요. 그러니까 확인 예제 뽑아달라고 한 친구는 누구냐면 공부 잘하는 학생이고요. 그 친구는 중간고사 때 확인 예제 내가 뽑아줬는데 이걸 뭘 그리고 안 푼 친구들이 대부분인데 그 친구는 풀었어요. 그리고 확인 예제에서 시험 문제가 나왔거든. 그래서 그 친구는 중간고사 때 확인 예제에서 시험 문제가 나왔다는 걸 기억하고 있는 친구예요. 그러니까 결국 시험 성적은 실력이 아니라니까? 시험 성적은 내가 얼마나 시험에 대해서 진지했느냐예요. 아시겠죠? 공부에 대해서 얼마나 진지했느냐. 통합과학에서 실력이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아니요. 마인드가 더 중요해요. 얼마나 통합과학을 받아들이려고 노력하느냐예요. 아시겠죠? 되게 중요한 차이입니다. 나는 실력만 키우면 돼. 어려운 거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지. 어려운 것만 잘 들으면 돼. 이러면 큰일 난다고요. 아시겠죠? 이해하셨나요? 네. 저건 난 쉬우니까 안 들을게. 그러면 그래도 큰일 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기야. 신입생. 통합과가 어떻게 받아들이셔야 되는지 아시겠죠? 저 친구 저 얼굴 표정을 계속 유지하면 오늘 수업 끝나고 퇴원이에요. 저 친구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같이 다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만약에 두 번째 주에 신입생이 들어오면 꼭 나한테 알려달라고 그러거든요. 학원에. 왜냐면 첫 번째 수업을 찍어 놓은 게 있어요. 첫 번째 수업을 찍어 놓은 거를 두 번째 시간 수업 들어오기 전에 얘가 듣고 들어와야 돼요. 근데 얘 그냥 들어왔잖아요. 그죠? 얘 이번 주에 얼마나 고생하겠어요. 그죠? 저 친구 굉장히 고생할 거예요. 통과 선행한 적 있어요? 그럼 뭐 지금 앞에서 분명히 한국어로 얘기하고 있는데 한국어로 얘기하는 것처럼 안 들릴 거야. 저 친구. 한국어 같지 않죠? 네, 한국어 같지 안 들려요. 저 친구 지금 심각하다고 상태가. 그지? 첫 번째 단원 동영상 보내줄 테니까요. 나중에 공부하시고 질문하시고 그러세요. 그래서 어차피 첫 번째 시간에 수업 안 들어서 공부 못한 거 어쩔 수 없어요. 지금이라도 백업 해야지. 알겠죠? 네. 그리고 제가 그 찍은 학원은요, 저희 지금 수업보다 어려워요. 거기는 네, 수가 전문 학원이라 과학 전문 학원 쉽게 가면. 그래서 굉장히 어렵게 했단 말이에요. 알겠죠? 그 동영상 볼 때 내가 여기서 그렇게 수업했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예? 아주 솔직히 말하면 되게 쉽게 했어요. 수업을. 그 정도 수준으로 시험 대비 못해요. 진짜 많이 쉽게 했어요. 아시겠죠? 저번 시간 수업이 버거웠다 그러면 이제 생각을 고쳐 먹어야 돼요. 통합과학 달려들어야 되겠구나. 이렇게 마음 고쳐 먹어야 돼요. 아시겠죠?
그 정도로 저기가 안 돼요. 시험 대비가. 좀, 뭐랄까.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아, 이거 첫 시간에 심하게 하면 안 되겠구나.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아시겠죠? 자, 다 갑니다. 발광원리부터 가죠. 발광원리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자, 원자핵이 있고 이렇게 동글뱅이를 2개 그렸어요. 자, 이게 무슨 뭐죠? 이 동글뱅이가 뭔지 아시는 분? 저번에 그냥 슥 스쳐 지나가듯이 얘기했는데 질문 안 하더라고요. 이게 이제 전자가 돌아다니는 궤도예요. 전자궤도. 그죠? 전자궤도. 자, 안쪽이 에너지가 낮아요? 바깥쪽이 에너지가 낮아요? 네, 안쪽이 에너지가 낮아요. 안쪽이 에너지가 낮아요. 바깥쪽이 에너지가 높아요. 자, 갑니다. 안쪽에 있는 전자가 바깥쪽으로 나오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다시. 안쪽에 있는 전자가 바깥쪽으로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에너지를 흡수해야 돼요. 안쪽에 있는 전자가 바깥쪽으로 나오려면 에너지를 흡수해야 돼요. 아시겠죠? 에너지를 흡수해야 돼요. 스위치 한 번만 꺼줄래요? 아, 좀 그런가? 내가 껐다고 생각해요. 자, 봐요. 제가 스위치를 가서 눌렀어요. 껐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제가 이 형광등, 그러니까 LED 등에 전기 공급을 끄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랬다가 스위치를 키면 켜지잖아요, 얘가. 자, 이제 스위치를 키는 순간부터 설명해 드리면 스위치를 키는 순간 내가 뭘 공급한 거예요? 네, 전기 에너지를 준 거예요. 즉, 에너지를 전기 형태로 공급했다고요? 그럼 전자가 이 안에 들어있는 형광물질의 전자가 그 에너지를 받아서 들떴다가 되죠? 들떴다가 계속 들뜬 상태로 있지 않고 바닥 상태로 다시 내려와요. 안정한 상태로 다시 내려와요. 아시겠죠? 이렇게 안정한 상태로 다시 내려올 때 뭘 내놓느냐면 요 두 에너지 그러니까 에너지 궤도, 에너지 차이만큼 뭐라고요? 에너지를 내놔요. 에너지를 내놔요. 이때 열로 내놓으면 발열 원리고요. 아시겠죠? 네. 이걸 빛으로 내놓으면 뭐라고요? 발광 원리예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빛으로 내놓으면 우리가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발광 원리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보고 있는 지금 이 LED 등은 이 안에 들어있는 형광물질이 전기 에너지를 받아서 전자가 들떴다 떨어지면서 뭘 내놓는 거라고요? 빛을 내놓은 거예요. 발광 원리를 사용한 전기기구죠. 전열기는 뭐예요? 전열기는 발열 원리를 이용하는 거고, 심지어 나중에 뒤쪽에 가면 태양전지는 뭐냐면 발전 원리예요. 전기를 내놔요. 아시겠죠? 전기 에너지 형태로 내놔요. 에너지를. 이해하셨나요? 오케이. 되게 쉽죠? 이게 앞으로 고등학교 과학의 4파트에 나와요. 화원, 물원, 물투 이렇게. 그래서 통과, 화원, 물원, 물투 이렇게 파트에서 나와요. 아시겠죠? 그래서 꼭 기억해둬야 되는 기본 원리예요. 과학의 기본 원리. 자, 그리고 항상 이런 거죠. 만약에 내가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나갈 때 10조를 흡수했으면 얘가 들떴다 떨어지면서 몇 조를 내놓을 수 있어요? 10조를 내놓을 수 있어요. 아시겠죠? 다시. 내가 흡수를 10조를 했어요. 그러면 얘는 내려올 때 몇 조를 내놓을 수 있다고요? 10조를 내놓을 수 있어요. 아시겠죠? 2학년에 올라가면 거짓말이에요. 얘가 10조를 해가지고 올라갔어요. 알겠죠? 근데 이 10조에서 올라갔을 때 저 위로 올라가면 내려올 때 이 차이를 내놓을 수도 있고 요 차이를 내놓을 수도 있고 요 차이를 내놓을 수도 있고 요 차이를 내놓을 수도 있어요. 아시겠죠? 그건 2학년에서 배우는 거고 지금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얘가 10조를 얻어서 다시 내려올 때는 10조를 내놓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해 가셨나요? 오케이. 됐죠? 자, 갑니다. 고온의 천체, 고온 천체. 제일 대표적인 게 뭐죠? 별이죠, 별. 별이 별빛을 내놨어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했다고요? 그거를 스펙트럼을 찍으면,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렇게 빛을 분산시키면
어떤 스펙트럼이 나온다 그랬죠? 빨주노초 파남보가 다 들어있는 스펙트럼이 나와요. 자, 모든 파장을 가지고 있다를 뭐라 그러죠? 무슨 스펙트럼? 아, 자기 지금 대충 들으시면 안 돼요. 지금 복습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아예 수업을 다시 하고 있어요. 아시겠죠? 네. 자, 빨주노초 파남보가 다 나와요. 그래서 모든 파장을 가지고 있다. 모든 파장을 가지고 있다를 뭐라고 그런다고요? 연속 스펙트럼이라고 그래요. 뭐라고 그런다고요? 연속 스펙트럼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연속 스펙트럼을 내놓으려면 얘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 그러니까 원래 이 스펙트럼, 이 빛을 내놓은 물체 자체가 에너지가 되게 커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야 연속을 내놓을 수 있어요. 아시겠죠? 아니면 아예 원래 휴대폰 화면이나 TV 화면이나 이런 것처럼 화소를 준비해 놓은 거예요. RGB 화소를 준비해 놓은 경우, 그런 경우에는 일부러 그렇게 연속인 파장을 내놓을 수 있게 만들어준 기계죠. 아시겠죠? 되셨나요? 네. 그래서 저 시간에 이런 얘기 했어요. 빛을 다 섞으면 뭐 어떻게 된다고요? 투명해집니다. 그래서 백색광이라고 불러요. 백색광. 햇빛이 백색광이죠. 햇빛의 색깔이 빨갛게 보인다거나 파랗게 보인다든가 그러면 안과에 가야 돼요. 아시겠죠? 백색광이에요. 두 번째, 빛을 다 섞으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새까매져요. 알겠죠? 색을 다 섞으면 새까매져요. 그렇게 얘기했어요. 저번 시간에. 중학교 때 여러분들이 배운 것 중에 고등학교 올라와서 써먹는 거 그런 거라고요. 알겠죠? 자, 갑니다. 그런데 여기에 뭐가 있었냐면 중간에 저온 기체가 있었어요. 뭐가 있었다고요? 저온 기체가 있었어요. 그러면 이 스펙트럼에 뭐 나타난다고 그랬죠? 기억나요? 제가 교재와는 조금 다르게 일부러 문제를 풀 수 있게 수업을 해줬는데 질문이 계속 그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학원에선 이번 주 통과 마지막 수업이거든요. 제가 하는 수업 중에. 그래서 저희 학원에서는 그냥 제가 이걸 질문하는 거예요. 난 분명히 이렇게 가르쳤는데 왜 질문이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다른 통과반에서, 다른 학원 통과반에서 제가 어떻게 얘기했냐면 이렇게 까만색 선이 생긴다 그랬어요. 이 선이 사라진다 그랬어요. 그쵸? 기억나요? 네, 그렇게 사라진다. 그거 사라진 걸 뭐라고 그런다 그랬죠? 이게 연속 스펙트럼에 까만 줄들이 나오는데 그걸 뭐라고 그런다 그랬어요? 흡수 스펙트럼이라고 한다. 수업 자체를 이렇게밖에 안 했거든요. 흡수 스펙트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게 선으로 나타나니까 흡수 선 스펙트럼 이렇게 얘기해요. 연속이 아니니까 흡수 선 스펙트럼. 자, 이 저온 기체가 막 굉장히 가열이 돼서 따뜻해지면 어떤 것을 할 수 있냐면 얘도 빛을 내놓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빛을 쭉 분산해 보면 아무것도 나오지 않는데 딱 한 가지만 나오거든요. 요거하고 같은 위치에 여기 딱 한 가지가 선이 나와요. 아시겠죠? 되셨나요? 이걸 뭐라고 그런다 그랬죠? 얘가 내어놓은 스펙트럼, 방출 스펙트럼. 이게 선의 형태로 나오니까 방출 선 스펙트럼. 알겠죠? 이 연속은 선일 수 없다고 그랬어요. 저번 시간에 제가. 연속은 선일 수가 없어요. 아시겠죠? 기억나죠? 이렇게 배우셨습니다. 자, 별빛 스펙트럼을 가지고 알 수 있는 사실이 뭐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한 건데, 노란색을 얘기한 건데, 만약에 이 저온 기체가 나트륨이라면 연속 스펙트럼이 지나가서 여기서 빠진 이 자리, 이 검은색 선 자리가 노란색이에요. 나트륨 노란색을 흡수한단 말이야? 그럼 나트륨은 어떤 색깔 내놓을까요? 노란색을 흡수해서 다지. 노란색 빛에 해당되는 에너지를 흡수했어요.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10줄 흡수했다고요? 그럼 몇 줄 내놓을 수 있다고요? 10줄. 자, 노란색 선을 흡수해서 얘가 들떴단 말이죠. 그래서 지나간 스펙트럼에 노란색이 사라졌어요. 검은 줄이 나타났어요. 그럼 이 줄 뭐예요? 노란색이에요. 그죠? 얘가 노란색 흡수해서 저쪽에다 준 거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야.
엄마가 10,000원을 줬거든. 10,000원 어떻게 줬냐면 1,000원짜리 하고 500원, 1,000원짜리 4개, 500원짜리 2개, 5,000원을 줬어요. 근데 500원짜리 중에 어떻게? 하나를 얘가 슬쩍 가져다가 동생을 줬단 말이야. 알겠죠? 아빠한테 안 주고. 그러면 아빠는 500원이 빠진 채로 받잖아요? 흡수 선 스펙트럼 빠진 채로 받아요. 아시겠죠? 그리고 이 아이, 형은 동생한테 500원을 줬잖아요? 그럼 동생한테 간 거는 얼마라고요? 500원이라고요. 무슨 얘기 아시겠죠? 이해 갔어요? 네, 그렇게 기억하셔야 돼요. 되셨나요? 그래서 뭘 할 수 있느냐? 이 기체가 나트륨인지 알 수 있어요. 되셨나요? 즉 스펙트럼을 보고 알 수 있는 건 어떤 별의 성분 또는 그 별과 지구 사이에 어떤 기체가 있으면 성운이죠. 그 성운의 구성 성분 뭐 이런 거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표면 온도를 표면 색깔로 알 수 있다 그랬죠. 겉보기 색깔. 그죠? 겉보기 색깔로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원소가 얼마나 들어가 있는지도 알 수 있어요. 이 선의 두께를 보고 그 원소가 얼마의 양만큼 있는지 알 수 있어요. 아시겠죠? 따라서 전체 별의 크기에 따라서 그 별에 얼마만큼의 무엇이 들어있는지 아니까 이게 부피분의 질량을 알아서 밀도도 알 수 있어요. 되셨나요? 되나요? 네, 사실 10페이지가 굉장히 고등학교 올라와서 배우는 파트 중에 굉장히 중요한 파트예요. 아시겠죠? 이게 계속해서 딴 데 써먹을 수도 있고, 그리고 또 하나 2학년 올라가서 지구과학 1에서도 써먹고 물리 1에서 써먹고 화학 1에서도 써먹어요. 굉장히 중요한 파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2학년 올라갈 때 얘가 되게 중요한 파트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빅뱅 이론의 증거. 자, 빅뱅 이론은 우주가 꽝 터져서 지금처럼 우주가 팽창했습니다가 끝이 아니랬죠. 빅뱅 이론의 내용 중에 제일 중요한 건 그 빅뱅 과정에서 기본 입자로부터 물질까지, 그죠? 그래서 입자의 형성 과정을 설명하는 게 빅뱅 이론이라고 그랬거든요. 그죠? 그래서 그 빅뱅 이론에서 예측한 것들이 나중에 관측 결과와 같으면 그 관측 결과들이 다 빅뱅 이론의 증거인 거죠. 되셨나요? 다시 이런 거예요. 어떤 해설자가 대단한 해설자라, 우리 남학생들 축구나 농구 좋아할 테니까 야구나 어떤 해설자가 대단한 해설자냐면 야 지금 만약에 이러이러한 상황이면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겠네요라고 얘기했는데 그게 그대로 들어맞으면 뭐라고요? 대단한 해설자라고 하잖아요. 그죠? 됐어요? 마찬가지입니다. 빅뱅 이론도 빅뱅 이론에서 이러저러하게 예측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나중에 관측 결과와 같아졌다고?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그러면 빅뱅 이론 대단해. 그리고 사람들이 믿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뭐가 중요하냐면 빅뱅 이론의 증거라는 게 되게 중요해요. 아셨죠? 신입생, 저 말 빠르죠? 그죠? 오디오 꽉 차 있죠? 그 동영상 찍어서 그래. 저 동영상을 찍으면 내가 오디오를 꽉 채우려고 노력한단 말이야. 무슨 얘기인지 알죠? 그럼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선생님 잘 이해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그러면 천천히 다시 얘기해 드려요. 알겠죠? 그렇게 놀란 표정 하시지 말고 알겠죠? 놀랬죠 지금? 아 그렇게 놀랍진 않았어요? 아 뭐 원래 학원 선생님들 말 빠르지 뭐 이랬어요? 아 진짜로요? 네, 뭐 제가 말이 빠른 편인 것 같긴 합니다. 그런 얘기 많이 들었으니까 말이 빠르다고. 자, 갑니다. 빅뱅 이론의 증거의 첫 번째는 수소 대 헬륨의 질량비, 그 다음에 우주 배경 복사 이런 건데요. 거기 우주 배경 복사가 먼저 나와요. 우주 배경 복사. 뭐가 중요하죠? 우주 배경 복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주 배경 복사가 적색편이 되었음이 중요하죠. 적색편이 되었다. 적색편이 되었다는 게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파장이 길어졌다 또는 에너지가 줄어들었다예요. 아시겠죠? 이해하셨나요? 자, 갑니다. 적색편이
에너지가 3000K에서 만들어졌는데 3K, 현재 3K로 관측된다. 3K로 관측된다. 그래서 누구의 예상? 빅뱅 이론의 예상이 관측 결과와 맞아떨어진다. 알겠죠? 두 번째. 자, 수소 대 헬륨의 개수 비계예요, 질량 비계예요? 질량비예요, 질량비. 자, 수소 대 헬륨의 질량비가 3대 1이라고 예측했는데 이 예측이 관측 결과를 계산한 값과 맞아떨어집니다. 아시겠죠? 이건 계산한 결과예요. 실제로 우주에 있는 수소하고 헬륨을 다 모아서 질량된 거 아니에요. 아시겠죠? 이거 관측 결과를 계산한 것과 맞아떨어집니다. 알겠죠? 그래서 빅뱅 이론의 증거 두 가지예요. 진짜 서술형에 많이 나오는 거거든요. 아시겠죠? 아주 요 지금 몇 페이지? 11페이지는 서술형 밭이에요. 서술형 밭. 네, 서술형의 밭. 아시겠죠? 자, 갑니다. 여기까지 복습하셨고요. 질문. 13페이지 수업 나가겠습니다. 알겠죠? 수업 나가겠습니다. 얘는 수업을 좀 해줘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런데 질문이 안 나오고 막 이러더라고요. 자, 그래서 그냥 제가 수업을 해드립니다. 첫 번째, 휴대전화 화면을 관찰하고 나타나는 스펙트럼을 그림으로 그린다. 뭐라고 써야 된다고요? 연속이다 이거죠. 연속 스펙트럼이다. 연속 스펙트럼이다. 아시겠죠? 연속 스펙트럼이다. 자, 무슨 뜻이게요? 연속 스펙트럼이다. 주목. 잘 봐요. 고온 천체에서 나온 애도 스펙트럼이 연속이잖아요. 그리고 휴대폰도 연속이잖아요. 근데 이 고온 천체, 별에서 나온 거하고 휴대폰에서 나온 거하고 딱 한 가지 차이가 있어요. 뭘까요? 휴대폰과 분광기 사이에는 저온기체가 없죠. 걔가 에너지를 흡수할 만한 놈이 없어요. 그러니까 휴대폰을 분광기로 찍으면 완전 연속이 나와요. 검은 선 없이. 그런데 별빛을, 햇빛 있죠? 햇빛을 찍으면 거기에는 이렇게 흡수선이 있어요. 아시겠죠? 설마 태양으로부터 지구 사이에 아무것도 없을까요? 가장 대표적인 예가 뭐가 있냐면 지구의 대기라도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실제로 200개에서 300개의 흡수선이 생겨요. 검은 선이. 네, 햇빛 스펙트럼을 찍으면. 이해하셨나요? 오케이. 자, 갑니다. 수소기체에 들어있는 방정관에서 방출되는 빛을 관찰합니다. 어떻게 되게? 이거 어떻게 될까요? 방출선 스펙트럼이에요. 수소라는 원소 한 가지만 있으니까 내가 에너지를 주잖아? 여기 주목. 내가 에너지를 주잖아? 그러면 수소가 흡수할 수 있는 것만 딱 흡수했다가 내놔요. 그래서 선 스펙트럼밖에 안 나와요. 아시겠죠? 수소를 아무리 높은 온도로 가열해도 수소가 흡수할 수 있는 에너지 양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그것만 흡수했다가 떨어지면서 그것만 내놔요. 아시겠죠? 그래서 수소를 찍으면 선 스펙트럼이 돼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원소의 스펙트럼을 찍으면 선 스펙트럼이 돼요. 밑에 그림 보세요. 자, 이제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수소 선 스펙트럼. 자, 이 영역을 뭐라고 그러면 가시광선 영역이라고 그래요. 다시 뭐라고 그런다고요? 가시광선 영역이라고 그래요. 아시겠죠? 가시광선 무슨 뜻이게? 볼 수 있는 영역. 선생님 전 자외선이 보이던데요. 그러면 이거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얘가 로봇거나 외계인이에요. 아시죠? 가시광선 영역만 보여야 돼. 빨주노초판 한 번만 보여야 돼. 적외선이 보인다. 무슨 뜻일까요? 적외선이 보인다. 괴물이란 소리예요. 아시겠죠? 적외선이 보인다. 그럼 괴물이란 소리예요. 사람을 이렇게 쳐다보는데 사람이 어떻게 보인다고요? 빨갛게 열이 나는 게 보인다든가 아니면 체온이 낮아서 벌건 거 가운데 파란색이 보인다든가 이러면 이거 괴물이에요. 아시겠죠? 사람이 아니에요. 가시광선이라는 건 뭐냐면 볼 수 있는
빛이라는 얘기예요. 그 중에 수소는 몇 가닥이 나왔죠? 보라색 한 가닥, 파란색 한 가닥, 그 다음에 노란색 쪽에 가까운 초록색 한 가닥, 빨간색 한 가닥, 이렇게 네 가닥만 나왔죠. 그죠? 되셨나요? 자, 여기 주목. 그러니까 수소가 가지고 있는 전자궤도는 이렇게 있는데 얘네들 차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보라색이고, 아시겠죠? 여기서 두 번째로 내려가지. 여기까지는 보라색이고, 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빨간색이고, 이런 거예요 지금. 아시겠죠? 네. 그래서 수소는 아프리카 수소도 그렇고요, 유럽 수소도 그렇고요, 남미의 수소도 그렇고, 뭐 남극에서 수소를 찍어도 다 똑같이 이렇게 나와요. 아시겠죠? 그래서 물질의 특성이에요. 제가 저번 시간에 그랬어요. 스펙트럼 선 파장 위치는 물질의 특성이에요. 그러니까 그 물질의 특성 가지고 파장 이렇게 맞춰보면 어떤 별에 무슨 성분이 있는지 안다고요? 알겠죠? 자, 밑으로 내려갑니다. 헬륨. 오케이. 그 다음에 나트륨. 나트륨은 노란색 두 선만 나오죠? 다른 거 안 나와요? 아까 제가 그랬어요. 이 나트륨 같은 거는 가시광선 영역에 노란색밖에 안 나와요. 되셨나요? 자, 이제 밑으로 내려갑니다. 칼슘. 칼슘은 어떻게 해요? 되게 많은 선이 나오죠? 자, 이제 지금부터 내려갑니다. 밑에. 태양의 연속 스펙트럼인데 그 연속 스펙트럼 안에 뭐가 들어있죠? 이게 들어있어요. 검은 선. 흡수선 스펙트럼이 들어있어요. 그러면 누구하고 누구 사이에? 태양과 지구 사이에 어떤 물체가 있었고 그 물체가 이 검은 선들을 뺏어갔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러면 태양의 대기이거나 지구의 대기에 이 성분이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데 지구의 대기에 있는 성분이기가 좀 어려워서 여기선 단정적으로 태양의 대기에 있는 성분 이렇게 했어요. 아시겠죠? 자, 이제 갑니다. 밑으로 수소의 파장이 다 있나요? 위에 거고 맞춰봐요. 다 있죠? 네. 그러면 분명히 태양의 대기에는 수소가 있는 거야. 두 번째, 헬륨하고 맞춰봐요. 헬륨에 거기 뭐 파란색, 뭐 녹색 이런 게 밑에 다 있는지 맞춰봐봐요. 있어요. 그죠? 맞죠? 그러면 헬륨도 있어요. 아시겠죠? 태양에는 헬륨도 있어요. 자, 이제 밑으로 내려옵니다. 나트륨하고 맞춰봐요. 나트륨선도 있죠? 까맣게? 그죠? 사실 이 나트륨선은요, 지구 대기에서 흡수한 거예요. 사실은. 오케이. 자, 그 다음에 갑니다. 칼슘 없어요. 그죠? 칼슘선은 딱 보자마자 빨간색 쪽에 보시면 세 줄 있어야 되잖아요. 그거 없죠? 그러니까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갑니다. 그러면 우리가 태양이라는 원소, 태양이라는 별의 대기에 어떤 원소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냐면 수소, 헬륨, 나트륨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맞죠? 됐어요? 오케이. 자, 미지의 별로 가볼게요. 미지의 별. 그럼 미지의 별은 어떤 원소로 되어 있는지 알아보자. 위에 거고 맞춰봐야 되겠죠? 수소 있어요? 수소는 있어요. 선들이 다 있죠? 근데 헬륨선은 없죠? 미지의 별에는. 그러니까 헬륨은 안 들어있는 별이에요. 그 별. 되셨나요? 됐어요? 네, 세 번째. 나트륨 있어요? 없어요? 없죠? 오케이. 되셨나요? 그럼 뭐 들어있어요? 쭉 내려와서 칼슘 들어있죠? 이해하셨나요? 자, 이렇게 맞춰보는 거예요. 아시겠죠? 어떤 성분이 들어있는지 알 수 있다. 되셨나요? 오케이. 자, 이제 탐구 실험 확인 문제. 뭐 이런 게 나와 있고요. 네, 아마 풀어보셨을 거예요. 풀어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그죠? 질문 있으신가요? 네, 질문 없으시면 넘어가고요. 나중에 문제풀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도 저한테 질문하셔도 돼요. 내가 수업 시간에 깜빡 잊고 못했네? 이렇게. 됐죠? 다음 페이지 넘어갑니다. 그래서 확인 예제에서 두 개 학원에서 모두 질문이 나온 게 뭐냐면 6번이에요. 네, 14페이지 확인 예제 6번 보세요. 니은 보시겠습니다. 니은. 별빛을 분광기로 보면 가와 같은, 근데 가가 뭐예요? 빠지는 초파 넘버가 다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와 같은 연속 스펙트럼이다. 여기까지 보면 맞는 것 같거든요. 근데 이게 답이 아니에요. 그죠? 왜 답이 아닐까요? 제가 별빛 찍으면 분명히 뭐 존재해야 된다 그랬죠? 별빛을 찍으면 아까 미지의 별이나 태양처럼 여기 흡수선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거 없어요.
그러니까 간은 못 찍은 거야. 휴대폰이나 TV 같은 이런 백색광을 찍은 거예요. 아시겠죠? 거기 흡수선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러면 별빛도 분광기로 봤을 때 분광기로까지 봤는데 가와 같을까요? 아니요. 아시겠죠? 프리즘으로 보면 가와 같아요. 우리 초등학교 때 프리즘으로 보면 검은색 선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런 건 안 보여요. 알겠죠? 근데 분광기로까지 봤는데 그게 안 보여요? 그럴 리 없어요. 아시겠죠? 이해하세요? 흡수선이 있어야 되는데 없어요. 그래서 이게 틀린 예문이에요. 아시겠죠? 별표. 자, 여러분들은 생각지도 못했는데 풀이를 들어보니 내가 생각한 거하고 전혀 달라. 그럼 제가 어떻게 하라 그랬죠? 쌍별이에요, 이거. 별 하나짜리가 아닙니다. 자기가 문제를 이해해서 못 푼 문제가 아니라 이건 앞으로 계속 틀릴 수 있는 문제예요. 아시겠죠? 쌍별입니다. 되셨나요? 오케이, 말이? 네. 되셨죠? 자, 이제 갑니다. 15페이지 질문을 갈 건데요. 15페이지 질문이 아마도 5번일 거예요, 5번. 이게 선행을 잘못하거나 그러면 이 문제를 잘못 풀게 되는데 5번 보시겠습니다. 5번. 자, 그 위에 뭐 여러 가지가 표현이 돼 있는데요. 이 물질이 뭔지 제가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자, 갑니다. 자, 마이너스는 전자죠? 다시 마이너스는 전자예요. 플러스 좀 덩어리 큰 거 이거 뭐죠? 양성자예요. 자, 덩치가 큰데 플러스 마이너스 안 써 있는 거 얘가 중성자예요. 아시겠죠? 그럼 거기 표현되어 있는 원소는 자, 첫 번째 양성자 몇 개? 3개죠? 양성자 3개. 원자번호 3번입니다. 원자번호 3번은 리튬이에요. 리튬, 원자번호 3번 리튬. 자, 중성자 몇 개? 중성자 2개예요. 아시겠죠? 자, 질량수 얼마예요? 5개. 그죠? 질량수 5. 됐죠? 자, 이제 갑니다. 전자 몇 개예요? 전자, 제일 안쪽 껍질에 2개 있고, 바깥쪽 껍질에 하나 있죠? 3개죠? 그럼 이거 원자예요. 양성자 수와 전자 수가 같으니까 이거 원자예요. 아시겠죠? 자, 이제 밑으로 내려갑니다. 자, 동글뱅이, 큰 동글뱅이는 뭡니까? 중성자. 기억 예문이 이거고요. 자, 니은으로 갑니다. 마이너스에 의해, 그쵸? 전자에 의해 뭐가 정해진다고요? 얘에 의해 원자 번호가 정해집니다. 그럴 리 없어요. 원자 번호는 전자로 정하는 거 아니에요? 뭐로 정하는 거예요? 양성자 수예요. 네, 양성자 수로 정하는 거예요. 전자 수로 정하는 거 아닙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디귿. 양성자 수와 전자 수가 같다. 근데 지금은 양성자 수와 전자 수가 같아요. 양성자 수와 전자 수가 같으니까 원자죠. 만약에 전자가 하나 모자르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제가? 양이온. 전자가 하나 남으면 뭐예요? 음이온. 근데 이제 원자이긴 해요. 그래서 양성자 수와 전자 수가 같긴 해요. 그렇다고 해서 전자 수로 원자 번호가 정해지진 않아요. 아시겠죠? 오케이. 다음 페이지 넘어갑니다. 자, 쉬었다 할까요? 콜.